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양보사 시험 기출문제 34회 실기시험 1편입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2.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3. 식사 중에 숨을 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다 먹었는지 수시로 물어본다. 5.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5번이죠.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이렇게 신 음식을 제공하면 침이 고여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막아서 사례가 더 잘 들릴 수 있겠죠? 틀렸고요. 2번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완전히 삼킨 다음에 다음 음식을 넣어줘야 합니다. 식사 중에 숨을 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가 아니고요. 숨을 쉬기 어려워하면 식사를 중단시키고 그렇습니다. 시설장이나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다 먹었는지 수시로 물어본다. 음식을 먹을 때는 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례가 들거나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네, 지금 설명드린 이 파란 글씨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넣는다.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자, 콧줄, 소위 말해서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1번이죠. 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발라서 예, 그 줄과 코가 마찰해서 염증 생기는 걸 좀 방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번은 무엇이 틀렸습니까? 비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넣는다. 예, 이 부분은 빠지면 밀어넣는 것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예, 이 부분은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서 조치하게 해야 합니다. 구토를 하면 영양액 중론율을 높여준다. 예, 구토나 청색증 현상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그고 보고하게 됩니다.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영양액은 체온과 같은 정도의 온도로 데워서 공급하면 됩니다. 실온보다 낮은 이런 부분은 틀린 것이죠. 청색증이 나타나면 구토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관을 잠그고 보고하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구토 또는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관을 잠근 후에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립니다.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로 데워서 준비합니다. 체온. 청색증이 나타나면 똑같습니다. 구토나 청색증은 비관을 잠그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준다. 쓴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준다. 약을 입에 넣은 후 물을 마시게 한다. 하루분의 약을 물에 녹여두고 나누어 먹인다. 약을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5번이죠. 약을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1번은요. 복용 중인 물약에다 가루약을 섞어주면 안 되겠죠. 쓴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준다. 우유에 타서 주면 좋지 않습니다. 약을 입에 넣은 후 물을 마시게 하면 살에 들릴 수 있습니다. 하루분의 약을 미리 녹여 이것도 아니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루약은요. 숟가락을 사용해서 녹인 후에 투약하거나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녹인 가래약을 흡인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넣어주는 것. 그렇습니다. 4번입니다. 염증이 있는 오른쪽 귀에 물약을 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약을 차게 하여 넣는다.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약을 넣은 후 오른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약을 넣기 전에 미연봉으로 귀 속을 깨끗하게 닦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예, 2번입니다. 약을 넣은 후에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어서 약이 안으로 스며들게 합니다. 1번은요. 약을 차게 하여 차거나 너무 더웁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머리가 어지럽다든가 예, 뭐 구토를 한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냐면 이 체온하고 맞을 정도로 그런 정도에서 넣어주게 됩니다. 3번은요.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기는 후하방이 아니라 후상방이죠. 틀렸고요. 약을 넣은 후 오른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그러면 넣은 약이 전부 흘러내려 버리겠죠. 좋지 않습니다. 약을 넣기 전에 미연봉으로 귓속이 틀렸죠. 웨이도라고 그래가지고 귓속 입구 쪽 정도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건 좋지만 미연봉이 귓속까지 들어가면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약이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우면 내 이를 그렇죠 안쪽 귀를 자극해서 오심, 구토, 어지러움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정맥 주사를 맞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의복을 갈아입힐 때는 주사 바늘을 교체한다.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즉시 바늘을 제거한다.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는 주사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비벼준다. 정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4번이죠.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1번은요.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높아야겠죠. 그래야 중력으로 흘러내리게 되겠습니다. 의복을 갈아입힐 때는 그렇죠. 수액병을 예, 그 의복에 팔 안으로 넣어서 빼면 되죠. 매분마다 주사바늘을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즉시 바늘을 제거한다 그랬는데 이건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부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보고해서 조치하게 해야겠죠.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는 주사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비벼준다. 꼭 눌러줘야죠. 비벼준다 그러니까 틀렸죠. 꼭 눌러서 지혈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요. 부었을 때 조절기를 잠근 후에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조절기를 잠근 후에요.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 솜으로 비벼준다 그러는데 비벼준다가 틀렸죠.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 1,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는다. 비비면 어떤다고요? 피멍이 들기 때문에 비벼서는 안 되고 꼭 눌러서 지혈시켜주면 됩니다. 6번입니다.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본인이 대상자가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배변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준다.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필요할 때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화장실 문 앞에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걸 놔두게 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이런 거는 그렇죠. 지작물은 다 치우는 게 좋습니다. 배변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준다.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면 됩니다. 이렇게 배변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있어주면 오히려 그렇죠. 배설하는데 문제가 있게 되겠죠. 최대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런 부분은 틀렸죠. 사생활을 보호하기에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예, 조명이 어두우면 미끄럽거나 하게 됩니다. 밝게 해줘야 합니다. 어둡게가 틀렸습니다.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피로 잡을 수 있게 한다. 맞죠?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안에다가 벨을 달면 되죠. 예, 문을 열어두어서 그렇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6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워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는 건 틀렸습니다. 대상자가 변이를 느낄 때는 요양보호사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면 되고요.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대상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변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줄 필요는 없겠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알아서 변을 볼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2번은 틀렸습니다.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틀렸죠. 조명을 밝게 해줘야 합니다.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도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틀렸죠. 배설할 때는 배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가려주어서 프라이버시를 배려해 줍니다. 합니다. 내부에는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을 설치해 주면 됩니다. 정답은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피를 잡을 수 있게 해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배에 힘을 주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는다. 바지를 내린 후 하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해 주는 것은 배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변을 너무 조용하게 해주면 부담이 됩니다. 오히려 그렇죠. TV라든가 어떤 소음거리를 주어서 예, 본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배에 힘을 주도록 침대 머리를 높여줘야 합니다.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가 아니라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주는 게 됩니다. 바지를 내린 후 하반신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하반신을 덮은 다음에 바지를 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왼쪽 편마비입니다. 그러므로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에 놔줘야죠.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놔줘야 합니다.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넨다. 변기는 8시간마다 깨끗이 세척한다.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이동변기를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1번은요.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넨다. 이런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변기는 매분마다 깨끗이 세척해야겠죠.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그렇습니다. 건강한 쪽 오른쪽에 놓아줘야 합니다.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 높이와 높게가 아니라 같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에 놔줘야 하기 때문에 왼쪽 틀렸고요. 매번마다 씻어야 되죠.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네거나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9번입니다.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 후 기저귀 사용을 요청한다. 그럴 때 대처 방법은 보호자와 의논하게 한다. 노인이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한다. 도뇨관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떼준다.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워준다.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서 소변을 보게 해준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5번이죠. 그렇게 쉽게 기저귀를 사용해서 기저귀 의존도를 높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뇨 간격에 맞춰서 소변을 보게 해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더 좋습니다.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미 오줌줄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유치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근다.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유치도뇨관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저절로 그렇습니다. 소변이 밖으로 배출되죠. 그래서 소변의 변이를 별로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근데 유치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은 줄이 꼬였거나 해가지고 밖으로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고 있거나 그래서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5번이 되겠습니다.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팽만감이 있다면요. 소변이 안 빠고 있죠. 줄이 엉켰다든지 이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의치를 세척한 후 끼고 자게 한다.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건조기로 말린다.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서 의치를 닦는다입니다. 1번은요. 예,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두거나 이런 건조기로 말리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두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의치가 변형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좋지 않죠? 의치를 세척한 후에는 물에 담가둬야 합니다. 찬물에 담가두는 게 좋습니다. 의치를 뺄 때는 어떻습니까? 위에 쪽,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을 먼저 빼죠. 그래서 틀렸죠. 아래쪽 틀렸고요. 위쪽이니까 건조기로 말린다가 틀렸습니다. 의치를 세척한 후 끼고 자기 한 데가 틀렸죠. 물에 담가둬야 합니다. 의치를 뜨거운 물에 변형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대상자의 머리 선질을 돕는 방법은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한다.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머리카락은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엉킨 머리카락은 두발 세정제를 발라 빗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으로 한다가 맞죠? 예,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손톱이 틀렸죠? 예,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기장이나 또는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게 해야겠죠. 두피 손상이 있으니까요. 머리카락은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젖은 상태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말린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해야 합니다. 엉킨 머리카락은 두발 세정제를 발라 벗긴다가 아니라 물을 적셔 빗긴다. 그렇게 돼야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모직으로 된 양발을 신긴다. 손톱은 일자 모양으로 자른다.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차가운 물에 손발을 담근 후 씻긴다.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발톱을 짧게 자른다. 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3번입니다.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가 정답입니다.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모직이 아니라 면 양발을 신기는 게 좋죠. 모직이 아닙니다. 손톱은 일자 모양이 아니고 손톱은 뭡니까? 둥글게. 발톱은 일자 모양. 그렇죠? 네. 4번은요. 차가운 물에 손발을 담그는 시킨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 더운 물에 10 내지 15분 정도 담근 다음에 씻기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물질이 제거되고 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5번은요.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발톱을 짧게 자른다가 아니고 염증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책임자에게 보고해서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대상자의 침상,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렇게 파란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가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예, 따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1.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2.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3. 피부 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4.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5. 정맥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정맥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죠. 손 쪽에서 밀어 올리면서 또 발 쪽에서 다리 쪽으로 허벅지 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이렇게 해서 정맥의 피를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14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옷을 입힐 때 어떻습니까? 예, 편마비 된 쪽부터 먼저 입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을 먼저 입히고요. 그 다음에 단추가 없는 그 상이니까 머리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팔을 넣고 머리 왼팔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5번이겠죠. 불편한 쪽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머리 그리고 건강한 쪽을 넣게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의 정상 반응으로 옳은 것은 일어설 때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어서려고 하니까 예, 다리는 뒤쪽으로 가고 좀 상체는 앞쪽으로 기울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이요. 1번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접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잠금 장치를 잠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발받침대를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시트 가운데를 접어서 또 올리면은 접히죠. 그리고 양쪽 팔걸이를 모았어요. 그렇게 찾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번과 가다나가 되겠네요. 가다나.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어떻게 잠그고 이 발받침대를 올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의자의 반쪽 여기 접게 돼 있죠. 이걸 접어서 이 둘을 그렇죠. 받침대 둘을 모아서 접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 올린다. 그 다음에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 마지막으로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이 순서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편마비니까 한쪽은 건강하죠. 그래서 그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순서는 건강한 쪽 발과 건강한 쪽 팔을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려서 발을 바닥에 내린다. 이게 맨 먼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상자의 마비 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주죠. 그런 다음에요. 대상자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줘서 바닥에 내려앉게 하고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해줘야겠죠. 먼저. 네, 그렇게 해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라번이 맨 먼저 나오고요.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려 바닥에 내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예, 보호사가 대상자의 마비 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 주죠. 그래서 여기가 1번 몸통을 부축해 주고 그 다음에는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고 그리고 나서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합니다. 이런 순서죠. 예,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다. 맨 먼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려서 대상자의 발이 바닥에 내려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마비된 쪽을 요양보호사가 부축해 주고요. 여기를 부축해 주고 그런 다음에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서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서 바닥에 내려앉게 해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오른쪽 편마비면 지팡이는 어느 쪽에 들려 있겠습니까? 그렇죠. 왼쪽에 들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아니겠죠. 오른쪽은. 왼쪽입니다. 왼쪽인데 예,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앞으로 15cm 나가서 좌로 15cm 가는 이 부위입니다. 지팡이가 그렇죠. 지팡이 끝이 놓여지는 위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오른쪽 편마비니까 지팡이는 왼쪽으로 짚는다. 그래서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 여기가 지팡이 끝이 놓이는 자리입니다. 가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해서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 고정하는 위치는 그냥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이 가슴 부위, 그렇죠? 이 허리 부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무릎 부위입니다. 그러면 나다라가 되겠네요. 나다라. 3번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가슴 부위, 그렇습니다. 예, 허리 약간 아래 부위, 그 다음에 무릎 부위.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가래가 묻을 때마다 태워버린다면 그렇죠. 시트인데요. 그래서 세척해서 쓰게 해야겠죠.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 맞습니다.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재사용 안 되겠죠. 혈액이 묻은 의류는 찬물에 씻고 뜨거운 물에 헹궈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그랬기 때문에 틀렸죠. 찬물에 담가줘서 씻어야 합니다. 손은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마른 수건으로 닦아줘야겠죠. 젖은 수건은 세균이 번식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커버가 분리돼서 세탁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변색과 탈색이 되면 안 되겠죠.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충전자가 삐져나오면 안 되겠죠.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잘 미끄러지면 안 되겠죠. 자세 변환용 쿠션으로 받쳐주는 건데 매번마다 미끄러지면 안 되죠.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 노출되면은 피부하고 닿아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염증 생기게 되죠.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답은요? 그렇습니다.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22번에 2번입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